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수리논술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까 하는데 문득 우리 이제 처음으로 고3이 되려는 현재 고2 학생들은 또 수리논술이 뭔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리논술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기본적이라고 했지만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다 듣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문의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논술이란 뭐냐면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성적으로 가는 게 정시죠. 그리고 수리논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중에 수리논술이 한 축인데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으로 와보면 이게 거의 한 10% 정도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문계는 인문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가리는 전형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내신 성적을 결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란 걸 결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사항으로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우리가 보통 줄여서 수능 최저라고 말하는 거죠. 대학이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기도 하고 대학마다 안 두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강대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줄여서 수능 최저라고 부를게요. 3합 7에 한국사 4등급 이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봅시다. 수리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3합 7에 한국사 4등급 이내라고 표현되었다는 것은 서강대가 수리논술로 학생을 뽑을 때 수능 시험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아무거나 봐도 되고요. 탐구도 과학탐구나 사회탐구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 중에서 잘한 세 과목의 등급의 합이 7 이내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서강대 수리논술에 합격하려면 무조건 세 과목 합이 7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탐구는 세 과목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으로도 세 과목이 되잖아요. 탐구는 반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잘한 세 과목을 합할 때 탐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탐구를 반영한다면 탐구 자체가 두 과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수능 최저라는 게 처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여요. 또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조건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학생이 국어 4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탐구 두 과목을 하나는 3등급, 하나는 5등급을 맞추면 이 학생은 수학과 영어와 탐구 한 과목 이렇게 세 과목을 합하면 7등급이 되죠. 이렇게 하면 서강대 논술의 수능 최저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례 두 번째는 국어 3, 수학 1, 영어 3이고 탐구는 5, 4니까 국수형으로 합하면 7등급이 되죠. 이때는 탐구를 버리고 국수형으로 최저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둘 중 어떤 하나,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 합해서 7등급 이내면 된다라는 거고, 서강대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대학의 네임밸류에 맞게 센 대학이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제일 많이 두는 수능 최저가 2개합 5거든요. 2개합 5면은 국수, 영, 탐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뽑아서 등급이 5가 되면 되고 5 이내가 되면 되는 거고, 탐구를 안 뽑아도 되지만 또 탐구를 뽑는다면 상위 잘한 한 과목을 뽑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나 카페 자료를 볼 때 탐1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탐구를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 과1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탐구를 반영한다면 과학이어야 하고 또 과학이 상위 한 과목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모든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의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또 연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죠. 자, 2023학년도에 주요 몇 개 대학만 예시로 가져왔는데 연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 대학들은 수능 시험을 안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경희대 자연계열은 2합 5에 과학을 한 과목 반영한다는 건 과학을 반영 안 해도 되지만 한다면 과학이어야 하고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뜻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라는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건국대가 이하보에 과학을 반영한다면 과학 한 과목 반영하고, 모든 자연계열의 학과는 과학을 반영 안 해도 되지만 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고, 또 어떤 대학은 과학이나 사회탐구나 아무거나 응시해도 되는 대학이 대학마다의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모든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없고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라는 개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국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건이 좀 더 다르고요. 홍대는 서울 캠퍼스가 3개 합하여 8 이내고, 탐구를 반영한다면 탐1이라고 쓴 거는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라고 쓴 건데 제가 탐이라고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의 조건을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내신도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지금 40개 정도 대학이 수리논술 전형이 있죠? 이 중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한 21, 2개 정도의 대학이고요. 나머지 또 18, 9개 정도의 대학은 이제 절반 좀 못 미치는 대학은 논술 100이니까 내신을 7등급, 8등급 맞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리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머지 절반 좀 넘는 대학이 내신을 반영하는데요. 그 내신을 반영하는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내가 내신이 5점대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반영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을 하긴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중에서 가장 잘한 5과목을 뽑아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5과목을 뽑아서 그것만 딱 반영해요. 최대한 잘한 것만 반영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 방법도 다 제각각이니까 그냥 내신 반영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두시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신을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신이 5점대 정도 되면은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의예과 정도의 이런 의치한약 계열만 빼고 나머지 일반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내신이 5점대 정도 되면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거의 수리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의 반영은 의미가 없다. 근데 내신이 6등급, 7등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꽤 많이 불리하고요.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은 그렇고, 그런 학생들이라면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논술 100%, 논술만으로 선발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하면 되겠죠. 2023년에 올해 예시인데요. 연세대가 논술 100%, 한양대는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가 10%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10% 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부 종합평가는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하는 것이지 내신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래에 쭉 보시면 성대도 논술 100, 서강대도 논술 80에 교과, 비교과는 출결이에요. 중앙대는 논술 70에 교과 20에 출결 10%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두 수치의 합이 30이잖아요. 그러면 논술이 70% 반영하고 여기가 30%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라는 건 거의 한 1, 2%도 안 되는 그런 내신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은 내신을 1도 보지 않는다. 올해는 그런 대학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이러면 이 두 가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하고 내신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 대학들의 유형은 좀 달라지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반영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그날 가서 논술 시험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연세대는 수능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날 봤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대학이죠. 성균관대는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수능 최저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계합 6 또는 세계합 5라는 그런 강력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고, 내신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논술만 100%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중앙대는 수능 최저가 세계합 6 정도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내신은 학생부가 30%, 논술이 70이지만 학생부가 영향력이 30%인 건 아니라고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상위 5과목만 보는
그렇게 최대한 내신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들은 수능 최저, 내신, 논술을 반영하거나 반영 안 하는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서 논술로 뽑고요. 아래는 각 대학별로 중요한 특징을 썼는데요. 일단 3개의 대학만 샘플로 써봤고요. 수리논술의 2025학년도 전형에 관해서는 오늘부터 제가 입학 전형 계획을 보고 꼼꼼하게 뜯어서 정리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수리논술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냐면 여러분이 적당한 시점에 논술 공부를 시작하면 되고요. 9월에 수시 원서 접수 때 어떤 대학을 찍어서 6개까지 지원을 하시고,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은 연대, 시립대, 홍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등이 수능 전에 논술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고 또 수능 후에 논술을 보는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등이 대부분 수능 후에 시험을 보고요. 수능 성적을 발표하고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12월 15일께에 발표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수능 시험 직후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런 프로세스 속에 있으면서 각 대학마다 시험 날짜, 발표 날짜가 조금씩 다른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전형이 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얘기를 드려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려울 수 있겠죠?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025학년도의 수리논술에 대해서 정리하는 대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가도록 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